안녕하세요. 메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트럼프 틱톡은 못 참지입니다. 자, 틱톡이 그 거래의 테이블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샘 알트만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자, 틱톡하고 유튜브는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일 그 막 구독자 많은 사람이랑 틱토커에서 가장 구독자 많은 사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틱톡은 약간 게임하는 듯이 자꾸 뭐가 아이템이 무슨 막 떨어지고 게임 화면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얼굴 없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ASMR 그 입술만 나오는 여자분, 그쵸? 말도 안 되는 구독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김프로라는 분, 그쵸? 구독자가 막 정말 어떻게 그 외국인들이 구독자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틱톡은 구독자가 더 많더만요. 그래서 어쨌든 틱톡하고 유튜브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틱톡을 또 굉장히 저기 양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틱톡을 하는 사람은 또 틱톡 챌린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틱톡이 젠지 세대들, 특히 미국 젠지 세대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거를 틱톡을 어느 정도 사업권 뭐 지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주는 대신에 뭔가를 얻어내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아이템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좋아하고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 갖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히토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랑 틱톡 있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내주면서 뭔가 엄청난 거를 물론 그게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알리바바가 혼자 자체측 개발한다고 중국이 원래 콧대가 높잖아요. 자존심은 세우지만 솔직히 지금 말해가지고 빨리 구글 다시 따라가려면 지금 그쵸 나노바나나 비오3 따라가려면 빨리 그 영상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물론 또 지금 또 뭐 나왔어요 하나 중국 거 나왔는데 뭐 싸게 좋게 받는다 해서 그 중국 사람들은 그게 뭐 비오3보다 낫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슈퍼칩 포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거래를 할 것 같아요. 거래를 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는 뒤에다가 샘 알트만은 뒤에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무역 부대표는 역시 쉬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 그 워싱턴 DC에 그 정문에서 백악관 정문에서 160m 떨어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자 이렇게 워싱턴 DC가 깨끗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때 옆에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랑 러틀링 상무장관 없었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도 바쁘지만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은 더더욱 바빠서 아마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기 날아가서 벌써 협상을 하고 왔죠. 물론 최종 도장은 당연히 트럼프랑 시진핑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둘이 결정할 것이다. 결정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 틀을 갖고 있다. 영어로 프레임워크 틀을 갖고 있는데 거래를 마무리할 분은 이제 두 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두 분에게 공을 넘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틀을 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틱톡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배경을 아까 살짝 얘기 드렸지만 틱톡이 일단 엄청나게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틱톡이 유튜브로 아까 말한 대로 결은 다른데 유튜브를 이기겠다고 지금 그 플랫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틱톡 있고 틱톡 라이트라고 있죠. 여러분들 까시면은 막 그 시청만 하면은 막 돈을 뭐 엄청 주고 막 친구 데리고 오면 15,000원, 20,000원씩, 30,000원씩 줘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돈 벌려고 막 몇십만 원 벌 수 있으니까 한 달에 그거 막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틱톡 라이브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아프리카 TV보다 지금 아프리카 TV 숲으로 바뀌었지만 돈 더 많이 버는 그걸 BJ라고 해야 되나? 틱톡커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약간 막 춤추고 막 이러면은 막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틱톡이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먹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거다 보니까 그런 반발이 있는 거죠. 이게 바이트 댄스라는 모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옛날에도 우리나라 뭐 LGU 플러스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걸 가입하면은 통신 장비에서 뭘 빼가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틱톡을 가입해서 틱톡 가입할 때 개인 정보를 쓰는데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해킹에 이용한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위협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면서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를 요 지금 틱톡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4월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예요. 만약에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한테 안 팔면 이 4월달 작년 4월달에 제정한 틱톡 서비스 금지법을 시행하겠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크거든요.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저기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주고 있고 친구를 막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판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게 매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제 끝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가져갈지. 왜냐면 지금 미스터 비스트도 이걸 노렸거든요, 사실. 이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 있죠. 미스터 비스트 그 사람도 이걸 사려고 했어요. 틱톡을 아예 사버리려고.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은 안 됐고 미국 기업에게 넘길 건데 누가 넘길지 다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구글도 그렇고 다 메타도. 그래서 틱톡과 계약을 일단 맺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일단 중국 측에서 일부 공격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 뭐냐면 이 협상을 하고 이제 틱톡 이 매각 협상을 지금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짜놨잖아요. 근데 하필 이날 아까 나왔지만 하필 이날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이거 솔직히 대놓고 한 거죠. 아니 그 그리어 무역부 대표랑 스코펜서트 재무장관이랑 자기 그 중국의 이 지금 협상 대표가 나와가지고 왕룽인가 청룽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중국은.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원래 그렇잖아요. 뭐 정상끼리 협상하거나 회담을 하는데 자극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기 나름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날 엔비디아 저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조사를. 그래가지고 일단 그게 당연히 저기 얘기가 나왔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을 틱톡에서도 한답니다. 토론을 틱톡을 갖고 토론을 했고 어쨌든 간에 10월 말에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저번에 이 미국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때 에이펙 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성사시킬 것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그리어 무역부 대표 이 두 명이 항상 세트로 다니죠. 이 무역 협상할 때는 두 명이 세트로 다니는데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가슴을 만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재밌는 표현인데 내 가슴을 만지는 건 쉽죠. 내가 내 손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거였다는 거죠.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는 틱톡 매각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짰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거죠. 내 가슴을 만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무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자, 일단 이제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리더의 승인.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도장을 찍는 거는 그 두 사람이 할 역할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틱톡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날 이 90일로 이제 단위로 끊어서 간다고 했죠. 90일 단위로 끊은 무역협상 연기. 이 지금 기한이 11월 10일로 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10월 달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이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연기 부분을 다시 뭐 90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처럼 EU처럼 결과를 그냥 종집을 찍을 것인지 그거를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결정할 것인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한 10월 달이면은 이제 한 10일,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뭐 그거는 두 명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성과가 하나 있었죠. 아까 두 개잖아. 히토르랑 틱톡을 중국은 그 두 개를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낼 수 있을 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죠. 중국도. 중국도 만약에 그냥 나 히토르 미국한테 안 주면 그만이고 틱톡도 안 팔면 그만이고 너네랑 협상 안 하면 그만이야 하면서 인도 브라질처럼 아예 가서 들이 누워버리려면 그렇죠? 침대 협상이죠. 침대 협상. 침대 축구처럼. 아예 해버리려면 여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자리에 나왔다는 건 자기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중국도. 근데 어쨌든 미국이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히토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얻어냈어요. 일단.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틱톡 매각 협상 틀 짰죠. 히토르 더 좋은 거 받아낸다고 했어요. 물론 최종 종지부는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시진핑이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그 말이죠.
엔비디아 조사에 좋지 않은 타이밍. 그러니까 엔비디아 조사를 하려면 굳이 이날 말고 다른 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둘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조사했어야 되냐. 그 얘기도 했답니다. 뭐 근데 얼굴은 이제 웃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 면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면접 얘기를, 왜냐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그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도. 근데 이제 자기는 안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뺐어요. 그렇죠? 4명 중에 거론이 된다고 했었는데 스콧 베센트가 자꾸 재무부에 있고 싶어 한다. 이제 나도 거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에다가 이제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대체할 뭐 4명, 1명을 추가해서 뭐 4명 정도 면접을 보겠다 해서 뭐 지금 케빈 해시시 가장 일단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크리스토퍼 윌러 지금 현재 이사가 의장으로 갈지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차라리 나는 지금 여기서 협상하고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의 조용한 기간,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다 언론의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죠. 지금 16일부터 FOMC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언론하고 인터뷰,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우리 선거 일주일인가 2주일 앞두고는 그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되듯이 일단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존중해서 나도 뭐 면접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안 하겠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지금 여기 협상에 중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샘 알트먼, GPT-5, 터커 칼슨 대통령 없는 거 다 알아. 자, 터커 칼슨, 지금 진행하는 팟캐스트, 터커 칼슨 보수의 우파 대표하는 그 팟캐스트죠. 옛날에 앵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유명한 사람이 다 나와요. 뭐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싹 다 나옵니다. 저희 샘 알트먼이 나왔는데 GPT-5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하이템플러 프로토스에서 그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 번개 지지는 애. 그 두 명 합치면은 아콘이라고 전구 같은 솜사탕 같은 애 만들어지잖아요. 그 솜사탕 같은 애가 쓰는 기술 중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허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질럿이 한 5마리 있으면은 허상을 만들어내면 질럿이 한 20마리가 돼. 그럼 15마리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가짜를 막 공격하는데 그 돈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15마리 가짜를 공격하는데.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현상이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없는 허상을 만들어내서 혹은 이 질문자가 허상을 만들어내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하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열심히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는 것도, 아니 열심히 답변을 해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환각을 본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GTP1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GTP1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각률,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겠죠. 오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GPT2에서 오류율이 무려 50%였어요. 그리고 GPT3에서 20%, GPT4에서 2%, 지금 GPT5는 거의 1% 수준. 이거를 지금 샘 알트먼이 이제 AI가 1000번 중에 딱 한 번만 실수하는 0.1%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예를 딱 듭니다. 알기 좋게. 자, 터커 칼슨 당신이 진행자인데 미국 대통령이 터커 칼슨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커 칼슨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안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터커 칼슨 대통령이 있다고 자꾸 너가 모르는 거야. 너 아직 공부 안 했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GTP에다가 저기 최근에 물어본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미제야? 근데 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범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극시키면 야, 너 아직 다 모르잖아.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라니까? 터커 칼슨이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럼 이제 갑자기 얘가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었지?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잘 몰랐어.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었구나.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이럽니다.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인공지능에.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다른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지겠죠. 지금 뭐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그다음에 저거 뭐 그 테슬라의 그록3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쪽에서는 또 그 밑에 산하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지금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는 뭐 주제는 아니고 짧게 넣은 건데 스코페세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면접 계속 보고 있냐 했던 기자의 질문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고 이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나도 이 블랙아웃 기간을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중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존중을 할 거라면은 진작에 파월한테 저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무슨 블랙아웃 기간이고 무슨 저기 휴가를 떠나고 뭐 저기 잭슨홀 가가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회의를 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냥 매일같이 그 연방주택청장 필 볼트랑 융단 폭격을 내리고 있죠. 자, 더군다나 지금 FOMC가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너무 늦다. 자, 이제 아예 too late죠. 파월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미 오래됐지만 파월은 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너무 늦다는 지금 당장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리를 인하해야 돼. 그렇군요. 자,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더 큰 금리 인하. 자, B컷을 원하고 있습니다. B컷을 지금. B컷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최소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소 2단계 아니면 많게는 3단계까지도. 만약에 여기서 정말 파월이 마음을 달리 먹고 정말 2단계 이상 3단계 좀 심한가요? 어쨌든 2단계 이상 3단계를 만약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 너무 늦다를 너무 빨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빨리로는 안 바꾸겠지만 너무 늦다라는 별명을 떼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주택은 치솟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필볼트 연방주택청장이 매일같이 지금 리사쿡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파월 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때렸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자기가 연방주택청장인데 거기서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주는데 모기지 대출을 주택용으로 받아가가지고 콘도 사업을 한 리사쿡은 당장 해임돼야 되고 그것에 동조한 트럼프는 해임을 날렸고 리사쿡은 대통령이 해임 권한 없다고 소송을 한 상태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이 투표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연방주택청장이나 트럼프가 계속 때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일반 중서민층들이 주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주택을 사야 되는 중서민층은 못 사고 리사국 같은 사람만 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주택을 사게 만들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주택 가격을 올려라 이거죠. 그럼 이제 연방주택청장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발표하는 기존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이거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트럼프한테 와 대통령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더 높은 자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재무부 장관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B컷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아예 트루스 소셜을 천명을 하였다. 자, 이번에 과연 B컷이 나올지 그냥 일반적인 금리 동결이 나올지 B컷 자이언트 컷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할루시네이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기가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 군데 질문해본 다음에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제대로 답변 못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터커 칼스니 대통령이라고 물어봤는데 터커 칼스니 대통령이 진짜인 것처럼 열심히 답변을 하려고 한다.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샘 알트먼이 예를 들었죠.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갤럭시 썼는지 아이폰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궁금하신 분 자체가 지금 생각이 제 말에 휩쓸린 것이죠. 세종대왕님이랑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폰을 썼겠어요? 그 당시에 폰이 없었는데. 근데 이거 할루시네이션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아니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 폰을 썼다니까? 너가 모르는 거라고 공부를 더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열심히 공부를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요.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폰을 썼는지 내가 연구를 다시 해서 다시 답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허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또 지금 바로 쓰시는 인공지능에 대해 가서 이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님은 갤럭시 폰을 썼어? 아이폰을 썼어?